밤이 너무 무서운 남편, 밤만 기다리는 아내.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35살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고 저에게는 연상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41살이고 저보다 6살 연상이에요. 요즘 자꾸만 달려드는 아내 때문에 밤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30대라서 임신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40이 넘어서 너무 초조해 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서로 많이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잘생기질 않아요. 언제쯤 아기 천사가 찾아오나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은 그렇긴 한데 아기 천사를 마냥 바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밤마다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진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거든요. 물론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무언가 배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무슨 공장도 아니고 이게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거긴 한데 그 적당선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와이프가 더 초조한지 배란일만 지나면 그냥 연속으로 10일 동안 강행군을 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낼 때도 있지만 2번씩 하기도 합니다. 융단 폭격을 해야 한다면서 그냥 저를 쥐어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가 나와야 쥐어짜는데 저는 이미 마른 걸레나 다름없거든요. 마른 걸레 쥐어짠다고 물이 나오나요? 아니, 제가 20살도 아니고 10일 동안 연속으로 쥐어짜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겠어요? 저 진짜 회사 출근하면 오전 내내 거의 기절해서 있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출근도 빨리 했거든요. 요즘은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기보다는 그냥 잠자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체력부터 채워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온전히 그렇게 체력을 모아놔도 밤에 가면 전기를 온전히 다 뺏기는데 제가 도저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신혼이라서 피곤해한다고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저랑 입장 바꿔놓고 해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해요. 일하다가도 코피가 나고 다크서클은 어찌나 내려오는지 눈 밑에 숯검댕이에요. 저 결혼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6살 연상이랑 결혼한다니까. 무슨 엄마랑 결혼하냐면서 놀리기도 했고 장난도 많이 쳤거든요. 저는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배려도 많이 해주고 누나 같이 잘 보듬어줘서 진짜 만족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요즘은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는 많지만 한없이 귀여워 보였는데 이제는 다시 보면 제 전기를 뺏어가는 마녀 같이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배란일 다가오면 이제는 진짜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녀 계획하는 것도 다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뜩이나 배란일 근처로 야근해서 피곤하거나 하면 그날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0일 연속으로 하는 건 정말 너무 무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저를 쥐어짜고 있어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5일 연속 넘어가면 물건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이 녀석이 물렁물렁하고 반응도 느리고 잘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와이프가 무슨 얼음을 쓰기도 하고 갖가지 잔기술을 섞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 물건을 마음대로 조리해서 사용하거든요. 저 진짜 완전 포기 상태고 그런 기술 당하면 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포기한 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발사체가 나오고 마무리되는 거죠. 문제는 남들에게는 짧게만 느껴진다는 그 20분이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억지로 쥐어짜면 엉덩이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물건의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체력은 얼마나 많이 소진되는지 말도 마세요. 사실 와이프가 이제 40이 넘어갔으니까
사실 성욕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 했거든요. 이상한 게 와이프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왕성한 것 같아요.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저도 상위에 있는 자세를 좋아했거든요. 아무래도 연상의 아내를 정복한다는 남자들의 약간 정복 욕구도 채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월감을 느끼고 관계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40이 넘은 아내 밑에 깔려서 그냥 촉수를 뽑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물건은 마녀의 손길과 입기부로 살아나고 발사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고통스럽고 잔인해요. 한편으로 내가 아이를 만들기 전에 먼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언제는 반항심이 생겨서 배란일 때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온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술을 마신 건데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취해서 샤워하고 잠들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분명 새벽에 와이프도 자고 있었고 그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제 위에서 흰 물체 방방 뛰고 걸 목격하는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저는 어느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누워 있었고 와이프는 제 위를 폭격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고 또 남편이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건 범죄 아닌가요? 그날 이후로 와이프 앞에만 서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안 그래도 연상연하 커플이라서 주눅이 들어있는데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침상을 그냥 상다리 뿌려져라 차려주는데 부담돼서 죽겠어요. 예전에는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는 아내한테 정말 고마웠는데요. 이제는 나를 얼마나 쥐어짜려고 이러는지 진짜 화가 나요. 언제는 너무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인삼이며 낙지도 그냥 제 입에 쑤셔 넣는데 정말 곤욕스러워요. 제가 사실 남들에 비해서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위도 약해서 가리는 음식도 많은데 자꾸 몸에 좋다는 걸 몰래 타서 먹여요. 사과 주스를 만들어주는데 그 속에 인삼 뿌리가 숨어 있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무슨 흑염소 탕도 먹이고 붕어즙 등등 진짜 별 이상한 것들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몸이 부실하다면서 저한테 자꾸 이상한 걸 먹여대요. 아니 근데 누가 10일 동안 연속으로 하면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와이프가 한 달에 한 번 마법이라도 걸리면 아이가 또 안 생겼다는 좌절감도 들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며칠 동안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겨요. 정말 저 길에서 걷다가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 정도로 진짜 제 몸에 남은 정기라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연애할 때는 사실 와이프 쪽에서 관계를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횟수가 많지 않았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딱 좋았어요. 물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체력에는 그 정도가 딱 알맞거든요. 그때는 와이프가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피하기도 하니까 그게 더 감질맛이 나고 여자가 좀 빼는 맛이 있으니까 더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지고 와이프랑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아예 그런 감정이나 감흥이 하나도 없고 와이프는 그냥 대장부같이 딱 옷 벗어 제끼고 저보고 누우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새 한없이 작아진 제 소중이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꿋꿋한 여장부가 직접 나서서 손과 입으로 이리저리 달래고 애태우면 이 녀석이 또 불끈하는데 이제 저는 소중이도 더 이상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진짜 못하겠고 진절머리 나고 싫은데 소중이 녀석은 언제나 와이프 편이에요. 항상 여장부의 손을 만나면 불끈불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한 번 쥐어짜지면서 제 체력과 뼈가 사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뼈 삭느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이러다가 죽어요. 저 만약에 내일 죽으면 돌연사가 아니라 그건 자연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냥 오늘은 제 유언을 남기려고 상담 신청 드렸어요. 아이고, 남편 놈이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요. 확실히 이런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 제가 반해서 결혼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는데 거기에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는 여자라도 꼭 공부해야 한다고 공부시켜 주셨어요. 아빠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여상 졸업해서 취직이나 빨리 하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저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학창시절에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힘들게 학교 보내주신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밤에도 잠 안 자고 했어요. 전교 1등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당장 아버지가 공부 때려치고 공장에 보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눈 안 돌리고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어요. 제가 40 가까이 돼서 결혼했지만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대학교 들어가면 조신하게 신부 수업이나 받고 졸업하면 선 봐서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면 아빠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자유를 찾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평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가 석사 따고 박사 학위까지 땄거든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싶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기간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방에서 정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어요. 당시 박사과정 마치고 주변에 결혼하려고 찾아봤는데 괜찮은 놈들이 없더라고요. 이미 괜찮은 놈들 다 주변에서 가져가고 상책이 남은 놈들밖에 없대요. 진짜 신기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아서 옆에 가면 하나씩 흠집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소비하고 나니까 벌써 30 후반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보가 하고 딱 비혼 선언했거든요. 근데 제 수업 들어오는 직장인 과정에서 딱 저희 남편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교수와 제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조건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나이가 많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진짜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이도 어리고 조건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제가 훨씬 조건이 좋거든요.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졸업했고 공부도 엄청 잘했거든요. 박사 논문도 제가 연구한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고요. 제 분야에서 나름 실력 있는 연구자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혀요. 남편은 사실 지방대 나오고 경제력도 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진짜 기우는 결혼이고 제가 진짜 양보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은 돈도 결혼할 당시에 제가 훨씬 많았어요. 누가 봐도 엄청 기우는 결혼인데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려치기를 당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직장인이 교수랑 결혼하는데 이것보다 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서 어머님의 언짢은 표정을 봤어요. 오히려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듯 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어디서 노처녀를 데려왔냐는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 메신저를 몰래 들어가서 봤더니 친구들이 무슨 엄마랑 결혼하냐면서 핀잔도 주기도 하고 이상한 변태 취향이 있냐면서 남편을 놀리는 걸 봤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6살 연상이라고 해도 저를 이렇게 아줌마 취급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시어머니랑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 저보고 임신은 할 수 있겠냐고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 많아도 임신하는 사람들 많고 연예인들 보면 45살 넘어도 임신한다고. 저도 아이 낳고 싶다고 우리 금방 애기 가질 거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진짜 열받아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오로지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진짜 아이가 생길 때까지 저도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 왜 저는 팔팔하고 안 힘들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무려 6살이나 많은데 저를 무슨 마녀처럼 이야기했지만 40살 넘어가면 체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지가 무슨 말은 수건을 쥐어짜네 어쩌네 해도 저보다 어리잖아요. 저 강의 준비하랴, 논문 작성하랴, 남편 먹을 것까지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어린 남편이라 힘은 좀 알아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축 처져 있는 소중이를 보면 저도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방송들 보고 강력하게 세우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영상들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실천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쉽게 마법처럼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여장부의 손놀림에 불끈한다고 하는데 다 개뻥이에요. 불끈하기는커녕 희말이 하나도 없이 맨날 축 처져 있어요. 그 녀석을 어르고 달래고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겨우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짠하고 뱉어내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 못 해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신은 정말 최고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하겠다고 논문 내라고 하면 100개라도 쓸 것 같은데 임신 한 번 하는 게 정말 어찌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임신 안 되더라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같이 부부 클리닉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제 난자는 아직 정상이고 정기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반면에 남편은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정자가 팔팔하겠거니 했어요. 웬걸 검사해보니까 이놈들이 활동성도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담배 둘 다 하고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남편 보고 몸 관리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임신이 저 혼자 하는 거면 제가 벌써 애가 둘이나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기준만큼 남편이 못 따라오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우리 아기 천사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도 좋으니까 서로 노력이라도 했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 단순히 성관계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쥐어짠다고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가 연상이다 보니까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변기에서 소변 볼 때도 앉아서 봐야 하고 저한테 좀 강요하는 게 많아요. 아내가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제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 가르치려는 행동을 많이 하고요. 꼭 사소한 일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경제력도 저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약간 가장 같은 느낌이에요. 성격도 불같은 면이 많아서 층간 소음 같은 거 조금이라도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뛰어 올라가서 문 두드리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랑 싸워서 민망한 적도 많았어요. 반면 저는 갈등을 싫어하고 험악한 분위기나 불편한 관계, 상황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있어서
무조건 좋게만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자고 와이프한테 이야기 못한 것도 있어요. 아내가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힘들지만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내는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본인이 더 가까운데도 굳이 저를 시켜요. 멀리 있는 저를 불러서 물 가져다 달라, 휴지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시켜요. 맞벌이 부부인데 저만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 있는 경우에도 집안 상태에 대해 굳이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아내는 아무래도 교수니까 방학도 있고 쉬는 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고 저는 밖에서 돈 벌고 있는데 어제 왜 설거지를 똑바로 안 했냐, 화장실 청소했던데 머리카락 왜 안 치우냐 등등.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치우면 되지 굳이 전화까지 해서 저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꼭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 알려줘야 한다면서 저를 무슨 학생 취급하는데 사실 저도 진짜 마음 상해요. 그리고 집안 대소사의 결정은 모두 아내가 하고 아내의 의견을 따라야 해요. 사소한 생일 파티의 진행 방식과 날짜, 시간, 인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를 해요. 자기가 미리 다 정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사유로 아내를 설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그 사유가 명명백백해야 하고 빈틈이 없어야 해요. 열심히 아내의 논리를 뚫어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는 일체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다 해라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는 방식이에요. 연애 초반에는 그런 성격을 일부 알고 있었지만 다소 덜 보여준 적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과 교수로 만났기 때문에 약간은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약간 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누나 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엽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한 거죠. 연애 때랑 지금 아내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년 넘게 연애하면서 크게 갈등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서로 정말 잘 맞는 커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와이프가 너무 멋있잖아요. 조건도 너무 좋고 약간 아쉬운 게 나이는 좀 많았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사실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서로 콩깍지가 씌어서 양보의 미덕으로 지내왔고 제가 더 좋아한 관계로 좀 무리하게 지시하고 억지 부리고 화를 내더라도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아내의 확이 풀릴 때까지 몇 날 몇 일이고 빌고 달래고 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 말이 맞겠지 싶었거든요. 처음 만난 걸 교수와 제자로 만나다 보니까 일단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항상 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던 사람이니까.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많이 배워야겠구나 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했죠. 계속 제가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아내가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조금 가부장적인 측면도 있고 결혼 전에 반대도 했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에게도 가르치려 들고 말도 함부로 해서 저희 집이랑 갈등이 엄청 많아져서 결국 시댁이랑 연을 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아버지가 아내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좀 거칠게 반박을 하고 나중에 저한테는 본인이 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고 벙어리냐며 욕설과 한탄을 퍼부어댔어요. 제 생각에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달래주고 참고 지냈어요. 저희 집이랑도 인연을 잠시 끊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혼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최근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반주를 조금 먹고 2차를 가던 길이었는데
시장길을 걷고 있는데 와이프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급정거를 하더니 타고 있던 6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놀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는 그냥 길을 걷고 있던 것뿐인데 사실 그 아주머니가 튀어나온 게 맞아요. 아주머니도 놀래서 그랬겠지 하고 다시 길을 가려는데 와이프가 거기서 갑자기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주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뻘 되는 아주머니랑 싸우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얼른 죄송하다고 수습하고 와이프 챙겨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와이프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 아줌마가 못 배워 처먹은 사람인데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등신 같이 찌그러져 있었다면서 저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아줌마가 아니라 조폭이었으면 자기를 두고 도망갔을 새끼라면서 저한테 비겁하다고 쏘아 붙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수위가 격해지고 선을 넘는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남자 구실도 못하는 등신이 어디 가서 돈도 못 벌고 찌질한 새끼라면서 이런 찌질한 놈이랑 자기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나나도 해도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비난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남자 새끼가 눈물이나 짜고 있다면서 또 화를 내요.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비겁한 등신이라고 비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당시 사건이 일어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냥 일어난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바빴고 와이프를 못 챙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대놓고 욕하면서 말끝마다 병신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으니 주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더 심한 욕설과 함께 본인의 기분이 풀려야 그만할 거 아니냐며 넌 닥치고 기분 풀릴 때까지 빌기나 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잘못한 새끼가 말 한마디 못하더니 아내만 잡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화를 내지 않으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기 성에 찰 때까지를 저를 비난하고 욕할 것 같았거든요. 와이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걸 물고 늘어져요. 모르긴 몰라도 아기 천사도 그걸 알고 잘 안 내려오려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자식이 생겨도 그 자식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아내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려고 발버둥 칠 아이를 생각하면 차라리 저는 우리는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 사건이 생기고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고 화를 냈어요. 제발 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희 부부의 사이는 냉랭하기만 하네요. 아내가 저를 기르는 강아지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부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이를 갖기 위한 억지로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셔도 좋고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도움될 만한 무슨 일이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